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몇 번이나 표정이 바뀌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간밤에 미국 시장부터 여타 글로벌 시장들의 흐름을 봤을 때 당분간 좀 괜찮은 흐름을 가져가려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을 또 뒤로 한 채 시장 전반의 수급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기관이 5천억 원 넘게 덜어냈던 코스피는 그래도 반도체 쪽에 외국인 물량이 유의미하게 들어오면서 2210선 지켜냈고요. 또 707선까지 고점에 도달했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1% 넘게 하락했고 685포인트 선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제는 강한 반등이었다가 오늘은 또 부진한 참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게 더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만큼 또 여러분의 종목 고민도 나날이 더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더 냉철하게 시장을 맴도는 리스크가 뭘지 찾아보고 또 이 구간을 버텨낼 수 있는 탄력적인 전략을 한번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장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뿐이죠. 김도훈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 할 텐데요. 주가의 등락 흐름을 또 누구나 잘 파악하시면서 그만큼 돈이 향하는 방향을 빠르고 또 정확하게 읽어내시는 분이니까요. 지금 방송뿐만 아니라 장중에 노란톡방에서 함께 전략 세우시면서 든든하게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QR코드가 좀 생소하신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오늘 종목으로 전문가님 실력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역대 최대 수익률입니다. 탑3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미 경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세 자릿수 수익 가뿐히 담아내고 있고요. 또 단타로도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률 담아내고 있다는 거 보입니다. 휴스틸 30%대고 또 생방송에서 드렸던 제노포커스 27% 이상의 수익을 2거래일 만에 가져간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또 1거래일 만에 챙겨주신 한창바이오텍, 또 브리짓바이오 테라퓨틱스는 10% 내외의 수익 가져가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승부수로 주셨던 극비 세력주가 자 이렇게 15%, 14%의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그만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오를 종목만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지금 이 화면으로도 증명이 되는데요. 아직 수익 중이기 때문에 재진입 타점 잡아가시면 이 이상의 수익을 여러분 계좌에 담으실 수 있다는 거 지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도 이런 극비 세력주를 필살기 종목으로 드릴 건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과 또 장중 매수매도 타점 전략 세우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이렇게 QR코드 준비돼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 빠르게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 또 저희 전문가님 노란톡방은 주식 오락관 1부 50분 동안에만 열려 있으니까 지금 서둘러서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관전 포인트 짚어볼게요. 오늘 1부는 세력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는 11번째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코스피 대비 낙폭이 좀 과했던 코스닥 시장 제대로 분석을 해보면서 오늘 시장에 숨어있던 세력주까지 낱낱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고구마를 한 100개 정도 한꺼번에 먹고서 여기 얹혀있는 듯한 그런 시장이죠. 그래도 이 시장에 그 시원한 사이다 같은 전략을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막힌 상단을 뻥 뚫고 올라갈 종목까지 한번 잡아서 그 종목에 대한 전략도 세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주식오락관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분을 활짝 열겠습니다.
주식오락관 1부 문이 열렸고요. 뛰는 세력 위에 나는 전략가 김도훈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세력 잡는 전문가 김도훈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만 하더라도 사실상 뭐 대부분들이 뭐 찐반등이다, 뭐 진짜 반등이다, 뭐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직 한 발 더 남았다. 하락이 지금 멎을 리는 없습니다. 사실상 뭐 지금 환율 잠깐 하락해줬다고 아니면은 잠깐 뭐 나스닥 반짝이 반등 나온다고 우리나라가 좋아지진 않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이 빠지는 거는 우리들이 커플링이 되겠지만 나스닥이 오를 때는 디커플링이 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강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간단해요. 환율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환율 문제를 잡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나스닥이 상승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쉽사리 상승한다라는 생각 자체는 접으셔야 됩니다. 일단 시장 자체를 그래서 제가 그 한 줄평을 뭐라고 써왔었냐면 찐반등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어제 제가 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자 이제 나스닥이 반등하고 어제 밤에도 나스닥이 3%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다들 뭐 진짜 반등 아니냐. 나스닥이 꼬리 잡고서 이제 반등하는 것 같다. 그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남았다고. 아직은 아니라고.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2100을 한 번은 이탈이 나와줘야 됩니다. 최소가 그 정도고 사실상 뭐 멀리 본다라고 한다면 진짜 잘못하면은 1800까지도 열어둬야 될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로 갔을 때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2100을 살짝 깨주는 수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20, 30 부근을 터치해주는 수준까지는 한번 내려와 주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겐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잠깐 이러한 반등 나와주면서 시간 질질 끄는 것보다 그냥 화끈하게 한번 내리고 고통은 잠깐 그 다음에는 다시 상승 랠리 이런 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 빠지는 게 되게 장기간에 빠지니까 지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코로나 때라든가 아니면 2011년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라든가 이럴 때를 저희들이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증시가 무너졌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로 차라리 한 2, 3주 되게 강하게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살려주는 것들이 되게 좋은데 지금 시장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또 하락이 약하냐? 굉장히 강해요. 9월 한 달 동안 대략 17% 정도의 증시가 빠졌습니다. 즉 증시의 하락 자체도 굉장히 강하고 우리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증시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제가 어제 차트를 보면서 이걸 이렇게 선을 그어다가 놨어요. 근데 오늘 장에서 정확하게 맞고 떨어졌거든요. 자 볼게요. 대부분 분들께서 이제 이러한 추세 라인 정도는 그리실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어제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V자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러한 V자 반등. 그죠? 근데 이 V자 반등이라는 거는요.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V자를 내려왔던 각도 있죠. 이 각도와 거의 유사한 만큼의 각도로 올라가 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V자형 반등이 완성이 되려면 V자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죠? V자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L자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 V자는 뭡니까? 이 각도가 같아질 때, 비슷해질 때 성립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즉 그렇다라는 것은 얘네들이 단기적으로 바로 땅땅땅 치고 올려주면서 이 9월 달에 무너졌던 각도의 흐름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V자 반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만약에 이 각도로 똑바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각도가 옆으로 세게 됩니다. 각도가 옆으로 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쌍바닥형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차트의 기본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봤을 땐 지금 여기에서 연일 며칠 한 3, 4일은 올려다가 쳐줘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자 이거 지워주고요. 자 여기에서 바라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에 빨간 선을 하나 그어다가 놨어요.
이 선이 뭐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전에 쌍바닥 자리를 단기적으로 잡아줬던 자리, 여기에서 반등이 한 차례 나와주고 다시 꺾였죠. 그러면서 여기에 저가가 한번 형성이 되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자리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땐 뭐예요? 전저점 저항이 되는 겁니다. 전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전저점이 저항이 되겠죠. 그럼 이러한 저항 자리들에 우리들이 맞물렸을 때 여기에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V자형 반등을 그릴 수가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돌파 시도를 하는데 때려맞고 떨어진다. 그럼 뭐다? 다시 한 번 더 내려가는 이러한 파동들이 나와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자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자 시장 위치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서 맞고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음봉으로다가. 그러면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다시 빠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시장은 오전장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셌다라고 보시면 돼요. 갭으로는 떴지만 정말 급등하는 종목들의 개체수가 10종목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시장 자체의 수급 자체가 메말랐었다라는 뜻이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시장은 무너진다라는 것을 장 초반부터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이거는 그냥 하락 N자형입니다. 하락 N자형. 이렇게 쫙 빠졌죠? 그럼 뭡니까? 한번 올라줬다가 내려와야죠. 그죠? 그럼 여기 하락 N자 돌림 파동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저희들이 바라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러한 하락 자리에서 한 번도 N자가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어느 정도 되돌리는 파동들이 나와줬어야 됐고 오늘자가 바로 그러한 파동 자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뭡니까? 제가 지금 뭐를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시장 안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오늘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출연하는 날에 증시가 오르는 날이 진짜 반등하는 날이라고. 제가 이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차트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월수금이 빠져요. 화목의 양봉이 나와주고 월수금이 빠집니다. 시장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월수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출연하는 날에 증시가 반등을 해주기 시작한다. 그때가 진짜 반등의 서막이지 않을까.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조금 던지면서 시장에 대한 코멘트는 마치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시장들에서 사실상 우리들이 뭔가 종목들이 공략을 할 수는 없나요? 수익을 낼 수는 없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상 뭐 노란톡방에 지난주에 들어오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벌써 제가 메인으로 2종목을 드린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승부주로 제가 드린다. 그걸로 많이들 드셔라. 계좌에다가 비중 확 실어서 드셔라라고 했는데 벌써 2종목이 다 15% 정도 수익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증시가 빠지든 오르든 신경은 안 써요. 뭐 어차피 수익만 내면 되는 거니까. 다만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 김도훈 전문가의 이 강의를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장에서도 사실상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종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프롬바이오입니다. 이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기에서 바라보시게 되면은 쫙 죽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오늘자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은 어떻게 이렇게 급등하게 된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도 몰라요. 왜 급등했는지. 그죠? 어떻게 합니까? 지들이 뭐 호재 떴으니까 갔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얘네들 여기 앞전에 갑자기 이 바닥권에서 쭈르르르륵 빠지다가 갑자기 양봉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갑자기 이렇게 이 빨간 박스 친 위치에서 양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날짜에 뉴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날짜에 거의 20% 정도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 날짜에. 근데 20% 급등했다가 내려온 건데 아무도 모르니까 그게 특징주 기사로 뭐로 나왔냐면은 저가 매수세 유입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요즘 시장에서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20%가 오릅니까? 어떤 이상한 놈들이 그렇게 매수를 해요? 그죠? 그냥 빠지고 있는데 이 날짜에는 심지어 증시도 빠졌던 날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자리에서 갑자기 얘네들이 저가 매수세가 누가 샀다? 대량으로 이만큼 뭡니까? 스마트머니의 유입이겠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먼저 정보를 선취했던 이러한 자리들에서 오늘자 뉴스가 나올 걸 미리 알고 있던 친구들이 먼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머니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도 제가 오늘자에 한 2종목 정도 발굴은 해놨는데 뭐 그거는 노란톡방에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 사실상 하나씩만 드셔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좌에다가 수익을 얼마든지 챙겨가실 수가 있는 그러한 전략적인 부분들이 나와주는데 이게 스마트머니를 제외하고도요. 사실상 뭐 2종목 저희 승부주 이 차트 2개인데 둘 다 지금 15%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둘 다 15% 정도 수익 구간이고요. 뭐 이거 사실 더 먹을 거예요. 더 먹을 겁니다. 뭐 이거 뭐 10% 20% 가지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수익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부끄러우니까 일단 뒤로 돌려놓고 할게요. 아직 10%밖에 안 되니까 좀 부끄럽네요. 그죠? 뭐 10% 먹는 게 뭐 대수라고. 그러니까 요 정도는 딱 지금 벌고 있는데 더 벌 겁니다. 더 먹고 나올 거고 이 승부주 2종목 외에도 지금 새롭게 편입할 승부주가 한 종목 더 있어요. 그래서 총 3종목으로 제가 승부를 봐드릴 건데 이 3종목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단언컨대 그 어디에서도 저 이상의 뭐 리드를 할 수는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제대로 수익을 내고 싶다. 지금 시장이 뭐 더 빠질 것 같다. 힘들다. 내 계좌 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대기하시면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시장이 이럴수록 사실은 포트는 단축해야 됩니다. 간소화시켜야 돼요. 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내 포트의 종목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거는 인덱스 펀드가 됩니다. 즉 뭐예요? 지수에 2,000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종목의 포트의 가지수가 늘어날수록 내가 200종목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 빠지면 내 것도 전체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장 수익률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내 포트폴리오의 종목이 늘어날수록.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들은 언제나 이 시장을 이기는 플러스 알파의 전략을 가져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뜩이나 시장이 빠져요. 시장이 빠지면 시장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날카롭게 송곳을 벼려야 된다는 겁니다. 더 송곳을 벼려서 어떻게 낭중지출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장에도 튀어나오는 송곳은 있고 수익을 주는 종목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잡아서 포트폴리오에 간소화를 시켜서 확실하게 비중을 싣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도 순식간에 달라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한 수익들을 원한다. 지금 이러한 승부주들 정말 포트폴리오를 간소화해서 비중을 실어서 제대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반등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피 대비 낙폭이 좀 컸던 코스닥 시장 기술적 분석도 해주셨는데 아직 남은 한 발이 발포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보면서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무조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또 프롬바이오 포착을 해주셨고 또 메인 승부주로 2가지의 종목 잡아주셨는데 15%, 14%의 수익 내고 있으면서 아직 수익 중이다,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란톡방에서 이 이후의 수익은 여러분도 함께 담아 가셔야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승부주 2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하나 더 있다라고 또 설레는 또 멘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필살기 종목으로 소개해 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또 정확한 종목명과 장중에 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 방금 알려드린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꼭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력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오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같이 흘러내리는 종목에는 세력이 관여하지 않는 걸까?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답변 주실지 지금부터 전문가님 강의 들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강의 시간인데 강의를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그 세력에 대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되게 많이 듣고 이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것들은 꼭 제대로 알아가셔야 된다라는 부분들만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자 주제는 뭐냐면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지는 종목은 세력이 없는 건가요? 이 질문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 시장이 빠지더라도 갈 놈은 간다. 세력이 있으면 간다. 세력은 주가 관리를 한다. 이런 겁니다. 그 말하는 것들의 베이스 기조를 보게 되면은 세력들이 매집을 한 종목은 본인들 평단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빠지면 주가를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주가 관리를 한다. 그래가지고 시장보다 덜 빠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거를 딱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세력도 시장 빠지면은 손을 놔요. 왜 손을 놓냐? 이게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일단은 예시를 먼저 보고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인데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9월에 이렇게 빠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 종목들도 다 같이 빠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KBG라는 종목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9월달 이렇게 빠졌죠. 그죠? 자, 그러면 시장 빠질 때 같이 빠졌으니까 이 종목은 세력이 없는 거네요. 그죠?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얘 갑자기 상한가를 때려버립니다. 그죠? 갑자기 상한가가 나와버리네요. 이거는 뭘까요? 그죠? 자,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린케미칼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시장 빠지게 되면서 9월 무너졌습니다. 그죠? 세력이 없겠네요. 여기에서 설거지를 다 한 거겠네. 여기에서 이제 차트 유지를 못했으니까 무너졌으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요렇게 상한가를 치기 시작하더니 급등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이유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과는 단순합니다. 뭐냐면은 이 시장이 빠질 때 이거 한번 지워주고 시장이 빠질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을 먼저 던지십니까? 많이 빠지는 종목을 던지세요? 어떠한 종목을 던질까요? 일단 내가 신용을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신용을 썼어요. 제가 신용을 썼는데 어떠한 종목이 마이너스 20%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내 거 담보 비율이 부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손절을 칩니까? 신용으로 산 거를요? 못 치죠? 왜요? 신용으로 산 거 손절을 치려고 하잖아요? 그럼 돈 갚아야 되거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신용으로만 사고 현금을 남겨뒀겠습니까? 현금도 주식 사놨지. 그럼 뭐예요? 갚을 현금을 넣든가 이거를 손절치게 되면 갚을 현금을 넣어야 됩니다. 즉 내 돈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의 손절을 치기에는 내 지금 있는 수중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게 뭔가 악재가 터져가지고 신용이 빠지는 게 아니라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라고 한다면 절대로 손절 못 칩니다. 많이 빠져 있는 것들요.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종목을 칩니까?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손절을 치는 거예요. 이 종목이 올라가. 올라갈 거 알아. 보여도 이 종목을 치게 됩니다. 왜? 이거 파는 순간 내 돈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통 시장이 빠질 때는 두들겨 맞아요.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50억이면 올릴 거 100억 들어갑니다. 진짜 이렇게 들어가요. 주가를 올리려고 할 때 내가 시장이 그냥 횡보만 쳐도 올라가는데 무리가 없는데 시장이 이렇게 지난 9월장처럼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는요. 이거 돈은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 세력은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뭐를 하냐? 봐. 하락할 것을 감수하고 들어올려가지고 주도주를 만들든가. 그러니까 두들겨 맞을 거를 감수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 그냥 다 잡아먹자. 이 구간만 넘기고 나면은 우리가 1등이야. 라고 하면서 주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올리든가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쉽게 올리든가요. 이게 기다렸다가 쉽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 주가가 빠질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빠져요. 근데 이게 보통 악재가 터져서 빠지는 게 아니면 시장이 빠지거나 외부적 요인 때문에 빠지잖아요. 그럼 빠질 때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왜 없어요? 다들 시장 빠져서 빠지는 거라서 홀드하거든.
다 같이 홀드하고 있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뭔가 악재다, 갑자기 급락을 한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같이 팔겠지만, 이게 시장이 빠지는데 시장이 오늘 4%를 빠지는데 내 종목이 5%를 빠지는구나, 이거 내 종목 망했네, 팔아야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시장이 빠지니까 나도 들고 있어야지, 시장이 회복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들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땐 거래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하락은 거래량이 없는 하락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하락을 하더라도 거래가 붙지 않는 하락이기 때문에 이 낙폭에 대해서는요, 매물대가 존재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사고 판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뭡니까? 시장이 빠질 때 음봉을 때리면서 빠졌던 것은 다시 올리는 것도 엄청 쉽다라는 거예요. 매물대가 없잖아. 공백이야. 거의 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갭 구간에는 매물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시장이 반전을 줄 때 딱 이렇게 한번 딱 치잖아요. 바로 올라가요. 정말 쉽게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도리어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는 냅두고 있다가 시장 분위기 좀 반전됐을 때 그때 한번 딱 쳐주면 끝나는 겁니다. 어제 시장 한번 보세요. 어제 시장 10%짜리 엄청 많이 나왔죠. 10% 막 15% 막 이런 종목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은 안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제 시장은 시장 분위기에 반전이라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다가 갑자기 급반등을 해주는 애들이 많았던 겁니다. 어제 시장 차트 한번 돌려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손 놓고 있다가 어제 같은 시장이 나와줬을 때 딱 한 번 하는 거고, 오늘 시장은 뭐예요? 갭이 떠버렸잖아. 갭이 떠버렸는데 전저점에 있잖아. 그럼 뭐예요? 상황 지켜보고 관망하는 거죠. 관망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많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세력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빠지게 냅두는 게 이득이라는 소리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이게 초반 구간에서 두들겨 맞고 이걸 이겨내면은 그때부터는 상승 탄력이 어마어마하게 붙겠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 돈이 모자르게 되면, 혹시라도 그렇게까지 했는데 주도주를 못 만들게 되면, 시장이 만약에 더 안 좋아져 가지고 투심이 완전히 박살나 버리면 이러한 변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선택 자체는 웬만한 세력들은 하기가 힘든 선택입니다. 정말 완벽한 소형주. 그래가지고 뭐가 갔어요? 완벽한 소형주들, 품절주들이 가잖아요. 스펙이 가고. 왜 그러겠습니까? 스펙은 기본적으로다가 상장될 때 시가총액이 70억으로 상장이 돼요. 우회 상장을 위한 특수목적 회사니까. 그래서 스펙 같은 거 그냥 장내 매집해가지고 이렇게 치가지고 올리든가. 왜냐하면 그건 시총이 작으니까. 너네들 두들겨 봐라. 두들겨도 얼마 나오냐. 뭐 해봐야 1, 2억 나와? 10억 나와? 내가 먹을 수 있어. 이런 것들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장의 전조가 보이거나 하락장이 시작될 때 보통 품절주와 스펙주가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수하고 내가 올릴 것이냐, 아니면 그냥 기다려보자, 시장 좀 지켜보자,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게 결국에는 기업들 공시도 미룰 수가 있어요. 기업들 공시도 미룰 수가 있어. 이렇게 레터가 오든 아니면 이제 도장을 찍었어도 공시 미룰 수 있습니다. 뭐 도장 찍자마자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의무 공시 사항이 있고 이런 건데 그 계약 날짜만 변경해서 다시 찍으면 됩니다. 뭐 그거 이제 대기업이랑 하는 계약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들끼리 하는 계약들이 많아요. 뭐 어디 회사 인수한다느니, 뭐 신사업을 시작한다느니, 어디랑 MOU 한다느니,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들 언제든지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땐 뭐예요? 지금 당장에 이거를 내가 냈을 때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해주는 것보다 기다리자. 그리고 얘들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예요? 자기들이 주가를 좀 쳐놨어. 만약에 주가를 좀 쳐놓은 상황에서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선 난 참을 수 없어 하고 올리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어차피 제가 요즘 작업 뭘로 한다고 했습니까? 전환사채로 대부분 많이 해요. 전환사채는 기존에 있던 구주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구주라는 게 뭐냐면 원래 존재하는 주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원래 존재하는 주식 단가, 이 단가 대비해서 너무 크게 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냅두든가, 아니면은 CB로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왜?
어차피 CB는 알아서 리픽싱, 즉 뭐예요? 가격 조정이 되니까 주가가 빠지잖아요. 시장 때문에. 얘네는 물량 늘어나는 거예요.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되겠죠. 그냥 앉아가지고 기다리면 주식수가 따박따박 하루 날마다 늘어나는데, 그죠? 날마다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앉아서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시장아 빠져라 이러면서. 어이쿠 빠지네 빠지네. 근데 뭐예요? 이 CB가 시장이 쫙 빠져가지고 전환가액이 예를 들어서 1,500원이었다가 시장 때문에 종목이 빠지면서 1,000원이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앉아가지고 이만큼의 주식수가 늘어난 거잖아요. 앉아서 돈 벌었는데 다시 1,500원까지 올리는 건 또 어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쉽다고요. 시장 때문에 빠진 낙폭은 거래량이 체결량이 적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적은 돈으로 쉽게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세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냅두는 게 무조건 이득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시장이 빠질 때 내 종목도 같이 빠진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세력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이득일 뿐인 거예요. 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건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무조건 이 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시장 빠진 만큼 무조건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또 아닙니다. 왜? 얘들은 전환사채로 들고 있잖아요. 전환사채로 들고 있으면은 시장 빠질 때 지들은 이렇게 가격 조정 다 돼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자기들 수익만 내면 되지. 그게 만약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는 단가까지 무조건 가진 않아요. 다만 이거죠. 이 대집합이 있고 소집합이 있으면은 소집합을 보고 대집합이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세력이 뭐 있으면은 주가 관리를 하고, 세력들에 있는 주식은 뭐 하락장에서도 강하다, 그게 아니라 하락장에서 강한 주식은 당연히 세력이 존재를 하는 거고, 빠진다고 하더라도 세력은 있다라는 소리예요. 다만 둘이 선택한 게 다를 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사실상 지금 시장은 이걸 감수하고 주도주를 만드는 녀석들을 저희들이 골라야 되는 시장이에요. 오늘 장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어제 오늘 이렇게 하다가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상승해주는 이런 녀석들이 있죠. 이러한 녀석들은 사실상 굳이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왜? 손 놓고 있었잖아요. 그죠? 손 놓고 있었잖아요. 얘네들 쉬워지길 기다렸다가 뉴스 올리면서 지금이 기회야 하면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들이 잡아야 되는가? 아니죠. 뭘 잡아야 된다고요? 진짜 하락할 것을 감수하고 들어올려서 주도주를 만드는 애들을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버릴 거 버리시라고.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진짜 제대로 된 종목들 승부를 보시자고. 그래가지고 저는 실제로 수익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허투루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근거가 없을 땐 절대로 말을 꺼내지 않아요. 전 수익이 안 나면 수익 안 난다 얘기를 합니다. 저 지난번에 방송 나와가지고 아마 일주 전인가 한 몇 회 전이 한 4회 전인가 방송을 보시면은요 아실 겁니다. 저 그날 당당하게 나와서 얘기했어요. 저 다 손절 쳤습니다 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사람이에요. 왜? 수익이야 다시 내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제가 벌어드릴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말씀해드리고 전 수익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하죠. 하락할 것을 감수하고 들어올려서 주도주를 만드는 종목들, 지금 저희 메인 승부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 새로 추가될 놈이 있는데, 그 종목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종목이 이렇게 갈 수 있어 라고 하실 텐데 정말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란톡방에 오신 분들, 그리고 오늘자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되는 9시 온라인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 종목을 원하시고 제대로 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또 최근에 시장이 빠질 때 함께 빠지는 종목은 세력이 관여하지 않는 걸까? 않아서 빠지는 걸까?라는 오해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더 탄력적인 상승 부스터를 달기 위해서 오히려 빠지도록 그냥 두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또 시장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김도훈 전문가님이 시장의 수급 흐름을 또 얼마나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강의를 듣고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과 시장 전략 함께 세우신다면 빠지는 시장에서도 갈 종목만 잡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장중에 포착해 주신 메인 승부수이죠. 그 승부주가 바로 극비 세력주입니다. 14, 15%의 수익을 지금 담았지만 아직도 상승 여력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그 재진입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또 잠시 후에 이런 극비 세력주를 필살기 종목으로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 정확한 종목명과 또 장중에 잡아드릴 매수매도 타점 역시 노란톡방에서 함께 잡아가셔야 하니까요. 지금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이라고 검색통에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외에 이 메인 승부주 외에 또 하나 더 지금 알려주신다라고 온라인 강의에서 채워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온라인 강의는 오늘 밤 9시에 있을 거고요. 교육 링크 역시 노란톡방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전문가님 다시 모셔서 오늘의 필살기 종목 차트 힌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차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제가 준비한 종목 차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이제 종목명은 TV라서 밝히지 않겠지만 세 개의 종목이 굉장히 연관이 깊은 종목입니다. 세 개의 종목이 연관이 굉장히 깊어요. 이 종목과 세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트가 하나는 10배를 갔어요, 지금. 하나는 10배를 갔고 얘는 이제 출발점에 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도 최근에 한 60% 올랐나? 한 50% 올랐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세 개가 세트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굉장히 거대한 친구들이에요.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정말 가장 핫하게 움직일 수 있는 친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말씀드리겠지만 강할 겁니다. 정말 지금 시장에 뭐 하락한들 뭐한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할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자 이 종목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뒷 배경이 있어요. 그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제 메인 승부주도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다 뒷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TV에서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대국민 사과를 좀 했었거든요, 몇 번. 그래서 여기에서 막 그 종목명 말하면서 막 뒷얘기하다가 그 여기에서 공개 사과를 몇 번 했었습니다. 이 채널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 방송상에서 못 말하는 뒷얘기들 그 종목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질 거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대기해 주시면 이따가 제가 이 방송 마치고 9시 온라인 강의에서 정말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저는 그러면은 바로 이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필살기 종목 차트 잘 보셨나요? 이게 최근에 10배 갔던 종목, 또 60% 올랐던 종목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어마어마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오늘 필살기 종목이 이렇게 탄력이 엄청난 종목이니까 극비 세력주에 대한 이 뒷배경은 오늘 밤 9시에 온라인 강의에서 더 리얼하게 채워주신다고 했고요. 또 정확한 종목명과 장중에 잡아드릴 매수매도 타점, 노란톡방에서 역시나 함께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됐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통에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모셔서 다음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바로 저희가 강의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강의는 뭐냐면 중소형 작전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예시들이 작전을 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교묘하게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따라잡아야 되냐?
자, 바로 이겁니다. 매집이 필요 없는 종목을 봐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력에 대한 오해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바로 하실 거고, 지금 만약에 채널 돌리다가 지금 이제서야 틀었다라고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난 편들도 한번 정독해 보세요. 제가 좋은 내용 많이 말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매집이 필요 없는 종목을 어떻게 우리들이 봐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뭐 주식을 매집한다 이런 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제가 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여태까지 배우셨던 뭐 매집봉이나 이러한 것들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니, 전환사채라는 거가 있는데 이 좋은 걸 놔두고서 왜 우리들이 장내에서 주식 매집을 할 거라고 생각하냐? 얘는 알아서 주가가 빠지면은 주가가 빠지는 대로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개념 설명드리자면, 회사에다가 내가 100억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걸 나중에 주식으로 받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주식이 1,000원이야. 주식이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해봅시다. 간편하게. 1억입니다. 한 주당. 그러면은 나는 100주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그래서 이거를 딱 계약을 체결하고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어. 근데 주가가 반토막이 났네요. 주가가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100주를 받으면 50억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회사 측에선 100억을 갚아야 되니까 주식수를 늘려줘야겠죠? 얼마로? 200주로 늘려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전환사채를 들고 있으면은요, 매집을 뭐 2년 동안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방에 회사에다가 돈을 넣어요. 그냥 한 방에 200억, 300억 회사에다가 돈을 넣습니다. 그거 장내에서 막 200억, 300억 매수하려고 막 하루 왼종일 클릭질도 안 해도 돼요. 자, 한 방에 회사에다가 넣고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요. 1년. 딱 기다립니다. 앉아가지고 뭐 어디 골프 치러 갔다 오고 여행 갔다 오고, 그죠? 요트 타고 뭐 어디 가가지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주가가 빠졌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알아서 이렇게 조정이 되니까. 그냥 기다리면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딱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어. 전환하면 됩니다. 그럼 매집이 끝나요. 그러면은 나는 300억어치 매집을 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제도를 냅두고서 왜 굳이 주식을 장내에서 매집을 해요? 그 주식을 장내 매집하는 개념은 뭐냐면, 정보 듣고 들어오는 부티크 개념이나 아니면은 진짜로 이제 기관계 쪽에 있는 분들이 차명으로 모찌 계좌를 넣는, 그 차명 계좌를 모찌 계좌라고 부르거든요. 차명으로 해가지고 본인들 돈, 본인들이 작업할 때 이렇게 넣는 수준의 매집,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작업에 들어갈 때 작업 들어가니까 주변 애들한테 좀 사 하면서 앞단에 실어주는 딱 그 정도가 매집 물량입니다. 그래서 앞단에 잠깐 실어주고 끝나요. 바로 매집은 끝나는 겁니다. 매집을 1, 2년, 6개월 막 윗골이 이렇게 달면서 매집 절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매집 자체가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자, 근데 이게 우량주들은 보통 기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CB나 이러한 것들로 우리들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근데 이 중소형 작전주, 코스닥, M&A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엔간에서는 다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집이 필요 없는 종목을 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사실이 있어요. 뭡니까? 바닥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나온 종목들을 보라고 해요. 갑작스럽게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을 해준 순매수 양봉이 들어와주는 종목들 지켜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틀렸다고요. 왜 틀렸습니까? 자, 현대바이오랜드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 여기에서 쭉 빠지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들어와 줍니다. 이거 매집이라고들 다들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 박살이요. 24,000원에서 12,000원이니까 반토막 났네요. 반토막이 납니다. 근데 이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간단해요. 뭘 보면 된다고 했죠? 전환사채, 삼자배정, 유증 물량을 보라 했습니다. 지금 시간상 문제로 삼자배정, 유증은 설명은 못 드리고, 이건 이따가 온라인 강의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들으실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와 놓으시고, 전환사채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다른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FN 리퍼블릭이라는 회사예요. FN 리퍼블릭인데
이 회사가 쭉 빠지고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쭉 장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올라갑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 작업을 스타트했나?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이 회사가 뭐 작전을 하는 회사는 아니어도 우리들은 차트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들은 여기에서 작전이 시작됐나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대량 거래량도 터져줬네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 여기로 봐야 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다 내려옵니다. 그죠? 이렇게 다시 다 내려와요. 아까 거기 구간이거든. 거기 구간이 이 박스 친 구간이고 이렇게 다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들은 여기에서 뭔가 작전이 시작됐네 하고서 들어갔다가 물리게 되는 겁니다. 박살이 나겠죠. 자, 근데 여기에는 숨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이 한번 전환사채를 한번 들러볼게요. 여기에서는 전환사채가 하니까 발행이 된 게 있는데 이 FL 리퍼블릭이라는 회사가 대략 그 300억짜리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대략 주식 수가 1000만 주 정도 됩니다. 1000만 주. 1000만 주 정도 되는데 이 회사에다가 60억어치의 전환사채가 한번 발행이 됐었어요. 60억어치. 근데 이 60억어치가 21년도 7월에 발행이 됐고요. 언제부터 주식으로 바꿀 수 있었냐면은 22년도 7월 21일부터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돈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60억이면 많지 않아 보이는데 300억짜리 회사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현재 전체 주식 총수의 20%예요. 그래서 이게 전환가액이 조정이 되면서 2,319원에 258만 7천 주를 얘들이 가지고 있던 겁니다. 이 60억어치가 이만큼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자, 다시 한 번 더 차트를 바라볼게요. 지금 이거 날짜가 어디예요? 22년도 5월입니다. 자, 22년도 5월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이거를 전환 청구를 해서 주식으로 바꿔서 이 250만 주를 팔려면 몇 개월이 남았습니까? 2개월이 남았죠. 자, 그럼 2개월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7월이 넘어갔어요. 7월이 넘어가서 어떻게 돼? 이번에 9월 달에 장대 양봉이 다시 뜹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등이 나와주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러한 전환사채가 청구되는 시기나 이러한 것들만 파악한다 하더라도 진짜 급등인지 아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숙지를 하시면서 매매를 임하시길 바란다 말씀을 드리겠고, 정확하게 이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화끈한 종목으로 드릴 테니까 오늘자 지금 놓치지 말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나머지 강의는 온라인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소형 세력주 잡는 비법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집이 필요 없는 종목을 노려봐라. 그리고 전환사채 물량이나 유상증자를 제3자로 배정한 물량이 있는 종목들도 꼭 눈여겨봐라. 이렇게 포인트 2가지 잡아주셨고요. 더 세밀한 내용은 또 오늘 밤 9시에 온라인 강의에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그 교육 링크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를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드린 필살기 종목도 역시나 극비 세력주입니다.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건 이 필살기 종목의 매매 사인이죠.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요, 전문가님이 장중에 또 실시간으로 신호 드릴 거니까요. 자, 종목과 타이밍 둘 다 완벽하게 잡으시면서 수익 실현 꼭 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 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2부에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종목의 등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